자,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분은 누가 주셨었죠?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내 아파트에 관련돼서 좀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청라지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데 올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집이 있어서 청약 당첨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145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원장님, 시기와 적절한 아파트 어느 지역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일단 청라지구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을 한번 들어오고 싶다, 인서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종도라든가 아니면 송도, 청라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로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부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서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오면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들 입지여건이 좋은 데 비교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질문하신 것은 인서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서울로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청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당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청약 경쟁률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입지에 있는 곳에 아파트 청약을 받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 입장에서 청약 당첨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가지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정비사업에 입주권이 취득이 가능한 조합원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넘게 굉장히 많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뜨겁다는 얘기죠.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지금 당장 인서울을 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에서 1년 넘게 가격이 조정받는다 생각을 했을 때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본다면 기존의 아파트, 재고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려면 일단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을 좀 지켜본 후에 매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권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지분을 매입해서 갖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강남의 재건축, 그다음에 비강남권의 재개발로 나누어지는데 강남권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 재개발 지역이 뭐 장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거여 마천이라든가 조금 뭐 한남뉴타운 이런 데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입주권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많이 관심들을 요새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액이라고 하면 보통 한 1억 5천에서 3억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뉴타운 지구 그리고 개별 재개발 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훗날 아파트를 내가 청약을 통하지 않더라도 갖고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청라에서 인서울을 할 때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단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은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된 곳도 있는데 요 사이에는 추진을 하다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곳, 이곳을 대상으로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인서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이라도 서울의 재개발 지역 중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다시 어느 정도의 동력을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 용적률이 상향될 예정에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러한 재개발 지역에 들어와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2018년 연말에서는요 가장 유효한 아파트 인서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비강남권 지역에 이제 소액으로 진입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소액으로 좀 진입이 가능한다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네. 이제 소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소액은 어떤 분들한테는 5천만 원이 소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3억 원 정도가 소액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재개발 쪽에서의 소액이라고 한다면 빌라를 매입할 때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전후 그리고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는 4억에서 5억 원 전후가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소액이라고 하는 기준이 저의 기준하고 시장 기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요 정도가 지금 현재의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소액 투자 금액 정도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 시청자분의 고민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또 시장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02-2638-3947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3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동묘압역이죠. 41평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8억 5천만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망이 괜찮습니까, 원장님? 네, 동묘압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5개의 권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상 나눌 수가 있는데 도심권역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죠.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용산이 있고요. 뒤쪽에 이제 중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동묘압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신설동역과 종로 5가역 사이 정도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게 보면 우리가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것이 뭐냐면 도심권 내에 있는 상업지역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빨간색,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상업지역에 특히 상업지역의 역세권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요. 상업 용도를 맞춰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주상복합이다라고 하는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됩니다. 이 동묘압역 같은 경우에도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동묘압역에 있는 주상복합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또 도심권 내에 있고 동대문의 위성상권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8억 5천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전세가율은 90%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전세 가격은 7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갭 투자가 성행이 되고 그 갭 메우기를 하는 과정 중에 도심권에 있는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주상복합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의 대상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갭 메우기를 하는 그러한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죠. 갭 메우기는 말 그대로 갭 메우기입니다. 투자처를 찾기 위한 그래서 갭이 메워지면 더 이상 갭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묘압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 1년 동안 갭 메우기가 진행이 돼서 매매가도 좀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갭 메우기가 끝난 상태에서 주상복합을 갭 쌓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요,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도 이제 하강 곡선,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매도하셔도 투자 전략을 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47번호 그리고 문자샵 3989번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묘압역과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함께 진단해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도 함께 저희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6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방배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배동에 삼환 나띠르빌 아파트를 30평형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6억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방배동에 있는 삼환 나띠르빌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 정도에요. 갭 투자에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좀 다루었던 그런 아파트로 기억이 됩니다. 일단 위치부터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방배동 아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방배역이거든요. 이 방배역에서 밑에 이제 강남 쪽으로 내려가는 요 길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보면은 서울고등학교 사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남부 순환도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중간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한 동처럼요 쭉 위로 올라가면서 있는데 여기 이제 최대 단점은 무엇이냐면은요 여기가 평지가 아니라 올라가는 고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쪽에 남부순환로가 있거든요. 이 남부순환로 오른쪽에는 우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초동이나 방배동을 보면은요 이 서울고등학교 사거리라든가 서초 삼동 사거리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제 교대역도 있고 하죠. 이쪽에 있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우면산 쪽으로의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이쪽에 있는 우면산 쪽에 붙은 아파트 가격이 이쪽 밑에 있는 중심지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환 나띠르빌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등학교를 앞에 있는 요 도로에서 바로 우면산 쪽으로 올라오는 길 오른쪽에 성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예전부터 가격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85%에서 90%까지 육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러한 아파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상 뭐 가깝다 멀다 하지 않고 그냥 중간 정도의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배동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당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입지적인 여건이 다른 방배동 혹은 옆에 있는 서초동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환 나띠르빌은 그간에 한 5년 10년 동안 매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세 상승기라고 하는 1, 2년 사이에도 크게 매매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 3년간은요 크게 움직일 만한 호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언제 매도를 하셔도 크게 투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큰 변동사항에 있어서 큰 축이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추후에 더 상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2638-394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도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002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올해 1월에 한남 뉴타운 신동 아파트를 사서 현재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재개발에서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한남 뉴타운 안에 있는 아파트를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신동 아파트라고 있는데 일단 위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고요. 지도를 좀 넓혀보면 용산 안에 이렇게 밑에 한강이죠. 이게 한강 쪽으로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이렇게 모양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그래서 이렇게 구역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구역에 보면은요. 이 4구역에 아파트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오산고등학교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는 삼성 리버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으로 신동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지구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짤 때 아예 빠졌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신동아 아파트는 재정비 촉진지구 4지역, 4구역에 포함이 된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만큼 낡거나 그렇게 노후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4구역 전체 구역 안에 재정비 촉진 계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입주권에 대한 기대 이런 것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재정비 촉진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으나 권장을 하는 것이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어요. 4구역의 모든 조합원들은 이게 전부 다 들어가서 사업 안에 들어와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헐고 다시 짓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지만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 기본 안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잘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는요, 지금 실거래가 찍힌 것들을 보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고 호가는 물론 그거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빌라 이런 것들 지분보다 나중에 권리가액이 상당히 높게 나올 그러한 예상에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 한남 뉴타운에서 항상 핫한 그러한 입지 요건의 아파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개발 속에는 들어가 있으나 재척이 된다든가 아니면 존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일단 입주권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입주권이 없어지면은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조합에서는요, 이제 적정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주권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동 아파트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일단 어쨌든 얘가 재개발에서 빠지든 아니면 들어가든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지거나 여기서 또 이제 그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갈 그런 계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그리고 서울시 간에 나중에 이제 내후년 정도의 사업 시행가가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떻게 이 계획을 끌고 갈 것인지를 보고 매도 혹은 매입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셨으니까요. 추후에 진행 상황 보시면서 시청자분께서 다시 한번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638-3947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3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번에는 송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송파 가락 대림 아파트에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알고 싶은데 2년 동안 2억 5천만 원이 올라서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겁이 나기도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너무 고점에 있다 보면 들어가기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송파가 어찌 보면 강남권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송파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이 송파 쪽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재건축 아파트들, 재고 아파트, 다시 말해서 갭 투자 대상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재고 아파트들, 특히나 90년대 초반에서부터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수 포진을 많이 해 있죠. 대림 아파트도 그 안에 있는 갭 투자 대상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파 지역 하면은 사실 가락시장역 근처가 입지 여건도 좋고요. 여러 가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입지적인 분석을 했을 때와 가격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공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과연 수익이 나겠느냐, 더 오르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갭 투자 대상 아파트를 분석을 할 때는 뭐를 가장 먼저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70-8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갭 매우기의 마지노선은 50%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가졌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요,
2억 5천만 원이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50%를 밑돌거나 그 정도 선일 텐데 여기서 만약에 매매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세가율은 더 떨어지겠죠. 40%대로. 그렇게 되면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 추격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자금 부담도 상당히 커져요. 왜냐하면 전세가는 어느 정도 고정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파에 있는 대림 아파트 일단 위치부터 좀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가락시장역입니다. 가락시장역이고요. 그다음에 송파역 요 중간에 가락 대림 아파트가 있는데요. 한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 대림 아파트 보면은요. 지금 매매가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 매매가는요. 5억 3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전세가는 3억에서 5억 4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55% 정도 선에서 52%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래 얘가 예전에 한 2년 반 전만 해도요. 전세가율이 80% 정도 됐던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가락동에 있는 이 송파에 있는 가락 대림 아파트는 그간에 많이 오름폭 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투자의 효용이 과거와는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갭 투자의 기본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지금 이 헬리오시티가 이제 좀 있으면 입주를 하죠.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좀 아무래도 주변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워낙에 대단지이기 때문에요. 매매의 물량도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 가락 대림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은 조금 피하시고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갭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도 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세하게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47번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포구 상수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마포구 상수동에 상가를 매입했다고 하시네요. 매매 가격은 12억이고 대지 면적은 24평입니다. 대출은 6억이 있고 월세는 150만 원인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유해도 무방할까요? 원장님? 네, 지금 이제 상가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 위치는 마포구 상수동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자,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여기가 상수역입니다. 요 근처가 이제 합정동에 보면 합정동 뭐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상수역 근처에는요. 홍대의 위성상권도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인이발전소가 지금 한창 이제 개발의 공사 중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여기에 이제 골목으로 많은 상권이 골목 상권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대지 가격이요. 그것이 상가가 아니라 그냥 주택이다 할지라도 평당 4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시세를 이제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부동산은 이제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은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일단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잊으시면은 안 되거든요. 보시면 연 수익률이라고 우리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냐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수익률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금리를 일단 올렸죠. 25bp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75%가 됐는데 금리가요. 기준금리가 0.25 정도 오르게 되면 일단 시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출 금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일정한 시기를 두고 2번, 3번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마포구 상수동 같은 경우에는 대략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이거든요. 점포, 상가 아니면은 월세 받는 원룸들이 거의 다 이 안에 수익률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출이 없이 그냥 내가 3%, 4%다라고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현재 예를 들어서 대출이 3%대로 내가 받고 있더라. 근데 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5% 요렇게 막 올라가 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대출을 받아서 생겼던 레버리지는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3%, 4%가 아니라 은행금리, 이 저당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얘 수익률은 2%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포구 상수동이 입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상승은 수익률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을 지탱하게 해줬던 레버리지, 바로 낮은 은행금리, 이것이 뒤집어지게 되면은요, 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토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동의 점포상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기존의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금리의 영향에 의해서요, 조금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요 점포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가 올라갈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